안녕하십니까. 먼톨란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석 후보자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법대 동기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에서 그걸 이제 문제 삼는 이라는 그 반응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이종석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이번에 처음 임명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수년 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회에서 정례를 거치고 표결을 거쳐서 헌법재판관으로 쭉 일을 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지명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 말고 민주당이 이종석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선 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죠.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다음 달 10일이면 이제 공석이 되는데 의회 독재 이런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그 사법기관 양대 수장이 공백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 동의 부결도 딱 부러지게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가짜 뉴스가 남발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희생된 이런 측면도 있고 정치적으로 사실상 뭐 희생인양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종석 후보자 건에 대해서 그들이 그 부결을 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잃을 것만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보통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그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그래서 인사청문회 거치고 그래서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지금 이제 3명은 국회 몫이죠. 그 3명 국회 몫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바로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 몫으로 해서 추천이 됐고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도 거친 무려 200표 넘게 이렇게 찬성표를 얻어서 헌법재판관에 당시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민주당이 이종석 이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동의를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결정한 걸 자기들이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유남석 소장은 다음 달 10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인물들 가운데서 헌재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 나머지 인물들 가운데서 보면은 상급자라 할까요? 먼저 와서 지명을 받아서 일했던 사람들 보면은 이종석, 이은혜, 김기영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은혜 이 후보의 경우는 이제 중도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9월 20일이면은 지금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이종석 후보자보다도 임기가 더 빨리 끝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기영 현재 헌법재판관을 보면 10월 17일인데 똑같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이나 김기영 재판관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좌파 몫으로 해서 헌법재판관으로 들어와 있는데 뭐 이런 거 김기영 재판관을 지명을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유남석 이후에 이제 빠통을 이을 재판관들 가운데 그래도 경험 있고 한 사람들 요 3명 중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이종석 재판관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임기 시작하고 나서 임명했던 뭐 김용두나 정정미 이런 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이렇게 지명할 수는 없죠. 지금 뭐 경험도 얼마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도 고민이 많았겠지만 뭐 지금 사실상 이종석 지명밖에는 대안이 없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무조건 해가지고 민주당에 반대하는 거는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해서 이번에 청문회 거치고 이제 표결을 거치는데 혹시 또 이 민주당의 이 목리에 의해서 묻지마 반대에 의해서 만약에 또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업무를 계속하면 됩니다. 뭐 헌법재판소장에 나왔다가 부결됐다고 해서 재판관을 사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유남석 헌재 소장이 다음 달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헌법재판관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표결을 갖고 또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이 얻을 건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런 그 역풍에 부닥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중도나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한 명 임명되고 그다음에 이종석 재판관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임기 동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을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국회에서 이 표결을 여기 보면은 2018년 10월에 자유한국당 추천 몫입니다.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오른 인물입니다. 국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238표 중에 무려 찬성 201표로 무난히 국회를 넘은 이런 그 인물이고 당시 뭐 배우자의 뭐 위장전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된 것이고 그래서 무난히 국회를 넘었습니다. 자기들이 저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켜 놓고 나서 이걸 갖다 이제 와서 뒤집는다. 이건 완전히 정치적으로 묻지마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고민이다. 얻을 건 없고 반대했다가는 잃을 것만 있고 더군다나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히 그들로서는 뜨거운 감자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결을 시켜서 반대해서 얻을 게 없어요. 지금 이균용 지난번에 대법원장 후보자회에서 또 예를 들어서 헌재 소장까지 공석을 만든다. 이게 완전히 지금 누가 독재를 하고 있는가? 누가 일방적으로 이 나라를 갖다가 저렇게 분탕질을 하는가? 국민들로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남은 거는 임기가 1년이 안 남았다. 내년 10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자, 요거 가지고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뭐 문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연임을 할 수가 있는가? 헌법재판관에 연임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딱히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의 입법 미비고 국회가 잘못이지 이걸 가지고 뭐 이종석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 탓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회가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임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들이 그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입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걸 빨리 입법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것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회가 나서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기도 사실상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이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해서 지금 모든 건 민주당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야당이 이균용 후보자에서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보면은 그건 사실 그 부결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이고 개정해 보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도 보면은 지금 서울 고법으로 돌아갔어요. 무슨 판사직을 사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야당 공세 등에 대응하면서 시간을 보낸 게 안타깝다. 법원의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청사진증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국민들한테 이제 전해지면서 지금 야당이 완전히 수의 힘을 갖고 독재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조계 양대 수장을 갖다가 공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비워둔다. 이건 상당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래서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관들 어떤 구성이 앞으로 뭐 좌파, 중도, 보수에서 지금 이제 좌파는 3명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유남석까지 이제 다음 달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되면 보수와 중도 합해서 지금 이제 6대3으로 확 디비지는 그동안 3대6이었죠.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6대3으로 뒤바뀌는 이런 그 상황이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6대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것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가 재판관 6명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좌파 정부 시절에 합헌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앞으로 위헌 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헌법재판소라는 게 묘한 게 과거에 한번 뭐 위헌이다 합헌이다 결론이 나온 걸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 다시 또 뒤집어지고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좌파와 중도보수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그 가능성이 앞으로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민주당으로서는 뭐 이 문제 가지고 자기들이 부결을 시켜서 얻을 건 없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역풍을 맞는 이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